유리식과 무리함수를 놓고 보면은 무리함수는 훨씬 간단합니다. 뭐 문제가 간단하던 게 아니라 내가 설명하는 개념 설명이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끝날 겁니다. 왜 안 돼 이거? 엉뚱한 버튼 누르고 있네. 자, 가자. 유리식과 유리함수의 제일 첫 단어는 첫 개념 설명의 이름이 뭐였어? 유리식이었죠. 무리함수는요? 무리식이겠죠. 유리식의 정의가 뭐였어? 다항식을 가지고 분수꼴로 나타내는 걸 유리식이라 불렀지. 무리식은 뭐였어? 역시 다항식을 가지고 뭐 한다? 루트 속에 그 다항식을 때려 넣는다. 그래서 뭐 유리식에서도 사실 이 말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 주 유리식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거 할 때 분수꼴이기는 한데 3분의 6도 유리수지. 근데 약분을 해서 정수가 되지. 그것처럼 유리식도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처럼 약분되는 식을 뭐 유리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x 플러스 1이라는 그냥 다항식도 유리식에 속한다. 알았죠? 알았죠? 얘도 마찬가지야. 루트 속에 제곱이 들어가서 루트를 풀리게 되면은 뭐 절대값 붙이고 나오겠지만 그 녀석도 무리식이 되는 것처럼 그냥 다항식도 무리식의 한 종류기는 해. 그냥 x 이것도 무리식이라고. 알았음? 알았음? 뭐 그렇게 쓰긴 쓰는데 뭐 일단은 패스. 자, 아무튼 가보자. 뭐야. 유리식에서는 연산을 좀 설명을 했지. 뭐 때문에? 사칙연산 덧셈 뺄셈도 있었고 곱셈 나눗셈도 있었는데 걔네 너 핸드폰에 뭐 반짝반짝한 난리 난다. 내 시선을 지금 뭐 하다 봐야 까먹었어. 어디까지 있냐? 특성을 설명했다고? 유리식에서 사칙연산 설명이 있었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처럼. 맞죠? 무리식도 똑같아요. 뭐 설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덧셈 뺄셈 때문에 시간을 끌진 않았잖아요. 유리식에서. 뭐 때문에 시간을 좀 끌었음?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랑 번분수 때문에. 근데 무리식은 그런 거 없음. 그냥 연산이 다야. 그러면 연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한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 분모의 유리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무리식끼리 뭔가 유리식이 뭐야? 분모가 유리식 때 한번 잘 생각해봐. 덧셈 뺄셈을 하는 거 가지고 그냥 뭐가 설명이 끝이었어? 통분이 끝이었지. 뺄셈도 마찬가지고 곱셈 나눗셈은 그냥 인수분해 역분해 세고 다였단 말이야. 루트 한번 생각해봐. 무리수에서 물어볼 만한 연산이 뭐 있겠냐? 덧셈 뺄셈 해봐야 루트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분모가 루트를 가지고 있어. 분모를 유리화해서 뭐 통분을 하든 뭘 하든. 저런 녀석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건 실수 값이 되도록이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간단히 고치려고 있었다 치자. 이거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어? 더 이상? 없잖아. 이거 있어? 없잖아. 근데 얘는 뭐 할 수 있겠어? 뭔가 일단 시도라도 해보겠지. 통분을 해볼까? 근데 통분을 할 때 루트 상태로 하기 불편하니까 분모 유리화 해볼까? 처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답을 쓸 때 이렇게 끝 안 내잖아. 뭐 해? 분모에다가 분자에다가 똑같이 루트 x 마이너스 1을 곱해볼까? 뭐 유리화를 시도해볼까? 처럼. 나중에 너희들이 이거는 실제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덧셈 뺄셈 이런 것뿐이고 요런 녀석 말고 너희들한테 계산해 주시오. 요 있네. 아예 대놓고 유리화 하시오 하고 있네. 요런 것들 있잖아. 이거 뭐해? 그냥 합차 이용하는 거 말고는 없지. 맞지?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 요런 녀석은 뭐야? 우리가 일단 유리화를 진행해 줘야 되겠지. 뭐 루트 마이너스 루트를 곱하고 루트 마이너스 루트를 곱해서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어쩌고 저쩌고 되고 하면서 정리하는 거 있죠? 이게 답니다. 무리식에서는 그렇게 해서 계산하고 나면은 끝나. 여기까지 계산 쭉 하고 나면 끝나. 설명할 만한 게 없음. 대신에 루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을 다시 해주긴 해야 되겠어. 공수원에서 나오던 복소수 단원, 허수 단원. 거기에서 나오던 내용을 일부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어떤 거? 루트 나누기 루트가 마이너스 루트로 합치는 거.
조건이 뭐야? 분모가 음수, 분자는 양수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는 할 거다. 그래서 그 단원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 말고 무리식으로 설명하는 게 없어요. 끝이야. 그래서 바로 어디로? 무리 함수로 넘어갈 거야. 여기 있는 거는 문제로 대체한다는 거지. 아예 그냥 건너뛴다는 얘기는 아니다. 자, 무리 함수로 갈게요. 그래서 자, 유리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도나. 유리함수의 정의가 뭐였지요? 무슨 소리야? 그냥 단순하게 y는 유리식 끝. 유리식에 대한 정의가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었던 거고. 맞죠? 얘도 똑같아. y는 뭐다? 무리식. 루트 안에 다항식이 들어가면 돼. 알았지요? 그런데 그럼 루트 안에 2차가 들어가고 루트 안에 3차가 들어가고 루트 안에 4차가 들어가는 것도 다 무리함수의 한 종류입니다. 알았죠? 근데 우리가 공수 2에서 다루는 무리함수는 그런 넓은 범위의 모든 무리함수를 다루는 게 아니라 루트 안에 1차식만 딸랑 들어가고 끝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무리함수의 정의를 알았다. 유리함수의 정의를 알고 나서 바로 배웠던 게 뭐야? 뭐 y는 x분의 1부터 시작해서 그래프 그리러 갔지. 그러니까 x분의 1을 했으니까 x분의 k 실수배도 해봤고 x분의 k의 성질도 알아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했으니까 평이동 해보고 평이동된 거를 전개한 형태, 일반형도 한번 그려봤었지. 무리함수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함수를 배우는 거잖아. 그래프부터 시작할 건데 그래프는 제일 단순한 식에서부터 출발하자. 루트 안에 1차식 들어가는데 1차식 중에 제일 심플한 게 뭐예요? 당연히 그냥 x죠. 그래서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럼 이거는 뭐 유리함수 때처럼 뭐 해? 반비례 곡선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곡선이다 그치? 에서부터 출발할 수 없잖아. 그래서 원래는 뭐 한다? 0 넣고 1 넣고 2 넣고 하면서 찍어보는 거야. 그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건데 이건 너무 단순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할게요. 알았죠? 자, 우리는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일단 그릴 수가 없어. 뭐 때문에? 루트 때문에. 루트라도 풀고 고민을 해볼까? 그래서 양변을 뭐 해볼게요? 제곱이란 걸 해볼게요. 빨간색. 파란색부터 하자. 자,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서 우리는 제곱이라는 연산을 해봤어. 양변을 제곱한 거지. 그러니까 y제곱은 x가 나왔습니다. 뭐야? 형태가 비슷하지? 맞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함수랑 형태가 비슷하지? 뭐랑 뭐가 바뀌어준다면? y랑 x가 바뀌어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잖아. 그지?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자, 다시 간다. 여기다 하자. 빨간색의 그래프는 뭐예요?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 둘이 뭐 했어? XY 자리 바꿨지. XY 자리 바꾸기를 그래프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줘? 함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 XY 자리 바꾸기. 어? 아니야. 역함수도 맞기는 한데 그거 말고. 대칭. 무슨 대칭? Y는 X 대칭. 역함수 아닌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물론 맞기는 해. 근데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Y는 X 대칭 시켜주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뭐 해보자. Y는 X를 슬쩍 그려놓고 대칭 이동 시켜보자. 뭐? 파란색. 파란색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거야. 네? 이렇게 생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해 볼게. 노란색을 양변을 똑같이 제곱만 해줄게. 그럼 노란색 식과 파란색 식은 사실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죠. x에 4 넣고 y에 2 넣으면 성립하잖아. 4, 2. x에 9 넣고 y에 3 넣어도 성립하잖아. 같은 식입니다, 여러분. 물론 완전히 동일하지는 못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노란색을 그려보자라고 하면 이거야. 어때? 우리는 이걸 그리면서 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다? 함수가 아니네. 왜? 어느 하나의 x가 두 개의 y랑 대응하잖아.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원래는 우리 함수라며. 자, 그치? 자,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양변을 제곱을 했어. 진짜 똑같은 식이 나오고 끝일까? 그거는 아니죠. 우리 루트라는 기호는 말을 안 해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약속이 두 가지가 있지. 어떤 약속? 루트 속에는 실수라면 루트 속에는
양수만 들어갑니다라는 조건이 하나 숨어 있잖아. 우리가 신경 쓰잖아. 0도 포함인데 0은 말 안 할게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이 루트를 계산하면 그 수 자체도 뭐야? 당연히 양수잖아. 루트를 가지고 있는데 음수를 만드는 방법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방법밖에 없잖아. 마이너스 없으니까 하는 얘기. 알았죠? 그 루트 그 자체로는 양수잖아. 0 포함해서. 맞지? 맞지? 자, 가보자. x가 양수여야 합니다. 지켜지고 있을까요? 네. y를 제곱해도 양수니까 x는 알아서 양수 나오고 있을 거예요. y에 1을 넣든 2를 넣든 마이너스 3을 넣든 x는 양수 나오고 있겠네. 그럼 문제 없네. 두 번째. 이 루트 자체가 양수입니다. 지켜지고 있나요? 얘가 양수면 y도 양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음수도 넣을 수가 있게 됐지. 그래서 바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뭐? y가 양수였기 때문에 얘도 내려와서 y가 양수가 되는 거고 그게 빨간색으로 넘어오니까 y 자리에 x가 대체했네. x가 양수인 것만 봤었어야 되는 거야. 애초에 처음부터. 그래서 빨간 부분에서 x가 음수인 부분은 제외해 줍니다. 찍찍찍찍찍찍찍찍. 드라마 수리남 봤냐? 파란색 가봅시다. 그러면 뭐야? y가 음수인 부분을 지워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누구? y는 루트 x랑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다시 한번 뭐 그려주면 돼요? 파란색깔 이 부분만 짠 하고 그려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세 가지라고 할까? 세 가지 사실을 얻었다.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인 루트 x의 그래프를 얻었고, 오케이?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무리 함수를 다루다 보면 무리식도 비슷하겠지만 무리 함수를 다루다 보면 뭔가 연립하기 위해서 연산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는 일 진짜 생각보다 많을 거야. 뭔가 양변을 제곱하는 순간부터 뭐 해야 돼? 범위가 따라다니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조심해서 풀어달라는 말을 좀 하고 싶네. 알았지요? 뭔가 부호가 생길 거야. 범위가 한정적으로 바뀔 거야.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세요. 뭐? 제곱을 하는 순간. 알았음? 그 다음 세 번째. 무슨 얘기? 결국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뭐? 루트 x의 역함수가 이차함수가 될 거. 오늘 마지막 부분이 아마 그쪽일 거다. 역함수. 알았죠? 무리함수 다루는 마지막 부분.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벌써 뭐 할 줄 압니다. 유리함수에 대해서 그래프 그릴 줄 압니다. 이제 뭐 하러 갈까? 실수배를 하러 가야 되겠죠? 자, 근데 뭐 미리 쓸 사람들 쓰면서 들으면서 따라오세요. 유리함수에서는 그 기본적인 함수 설명하는 시간이 꽤 길었어. 왜? 막 성질 5가지. 그래프 살짝 이동시킨 다음에 또 성질 5가지 찾아보고 이동이 아니네. 실수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이동 시킨 다음에 또 성질 알아보고 그거 외우러 가보고 그 외운 걸 가지고 물어도 보고 맞지? 근데 무리함수는 그런 거 없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질 외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그래프 그리고 땡이야. 오케이? 그래서 심플합니다. 무리함수가 심플한 이유는 그것 때문에 성질이 없어. 자, 갈까요? 실수배를 하러 가봅시다. y는 시은아 얘를 a배를 해볼 거야. 어디다 a배 할까? 루트 앞에다 a배 할까? 루트 안에다가 a배 할까? 아, 그렇지. 안에다가 해야죠. 왜요? 자, 앞에다가 2배라는 거는 안으로 넣을 수 있어. 넣어서 설명하면 돼. 근데 안에다 넣은 거는 항상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냐? 아니요. 못 끄집어낼 때가 있잖아. 그래서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뭐 뺄 수 있으면 빼면 되고. 자, 어쨌든 그래서 루트 AX를 가볼 거야. 기본적인 함수에서부터 다시 출발합시다. 가자. A 얼마 넣어봐? 기본적인 함수니까 1 넣어보겠죠? A 1 넣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쪽으로 보여주겠지. 짠. 자, 그럼 이번에는 A에 2를 넣어봅시다. 어때요? A가 2가 된다는 거는 모든 Y 좌표들이 루트 2배, 1.4배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 맞지? 그래서 모든 Y 좌표들을 다 조금씩 키워주면 됩니다. A가 2면.
A가 3이면요. 1.7배 정도 되니까 또 요만큼 조금 더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양수면 이쪽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A가 음수일 수는 없나? 음수일 수 있죠. 선생님 루트 속에 음수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가 아니죠. A가 음수면 X가 음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생각해도 되고 루트 2X라는 함수가 있어. 마이너스 2X라는 함수 있어. 둘이 무슨 관계 있어? X의 부호 바뀌었네? Y축 대칭.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아니면 X가 양수여야 실수의 범위, X가 음수여야 실수의 범위, 음수로 그래야지 더 좋고. 알았지요? 어찌됐건 지금은 평이동이 대칭이동이 당연히 맞는 말인 것 같아서 대칭이동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알았음?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정리는 안 하더라도 A가 1, 2, 3 증가하면서부터 뭐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바뀌네 라는 것 또한 너희들이 뭐 할 수 있겠어? 나중에 겹쳐 그릴 일이 있을 때 잘 그릴 수 있겠지? 자, 그다음.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루트 앞에 곱한 모든 수들은 다 뭐 할 수 있다?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뭐 2배를 시켜도 되지만 집어넣어도 되잖아. 그지? 근데 모든 수들을 다 루트 속으로 당겨 넣을 수 있을까? 아니요. 못 넣는 수가 딱 하나 존재합니다. 뭐요? 루트 앞에 곱했지만 루트 안으로 넣지 못하는 상수. 뭐? 마이너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에 곱한 거는 따로 계산할 건데 벌써 설명 끝났지. 뭐야? y에 부호 바꿨네. x 대칭. 그래서 여기에서 a가 양수면 이쪽으로 그려질 거고 a가 음수면 이쪽으로 그려질 겁니다. 끝.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그래서 너네한테 이런 거 막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거기 잠깐만 들어볼래? y는 a 루트 bx라고 하면서 있잖아. a가 양수, b가 양수면 어디로 그려진다? a가 양수, 음수네? b가 양수면 이렇게 그려진다. 얘가 양수, b가 음수면 이렇게 그려진다. a가 뭐야? 못 빠졌어. a가 음수, b도 음수면 이렇게 그려진다. 이거를 막 외우라고 하시네. 외울 거 하나도 없다. 뭐 1사분면에 그려진다. 얘는 뭐야? 2사분면에 그려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도 의미 없음. 오케이? 네 가지로 나눠서 외우려고 하지 마. 맞기는 해. 나도 비슷하게 얘기하긴 하는데 딱 2가지로만 설명하세요. 2가지로만. 4개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2개로만. 자,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뭐 한다? 아래. 루트 앞에 양수면 위. 딱 그 2개. 그리고 x 앞에 개수가 양수면은 오른쪽, x 앞에 개수가 음수면 왼쪽. 왜? 루트 속에 음수 개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x를 양수냐 음수냐로 나누는 거야. 알았죠? 그거 설명 끝이야. 설명 게 없어. 그래서 너네한테 막 y는 자 마이너스 루트 3x의 그래프 그려봐부터 시작을 하겠지. 어떻게 그리면 된다고? x 앞에 양수 붙었네 오른쪽으로 그려줄 건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아래로 그려야지. 찍. 오케이?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그래프 많이 그려볼 때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뭐 이제 이동시키러 가야지. y는 루트 a 루트 미쳤나봐. 루트 a x 마이너스 m 플러스 n. 자 간다. 뭐 했어?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표현을 시켰지. 그럼 너희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2차 함수에서 평이동 되는 2차 함수에서 그래프 그릴 때 꼭지점부터 찾는 것처럼 무리함수에도 그 역할을 하는 게 있어. 실제로 꼭지점이었어요. 2차 함수에서 꼭지점, 무리함수도 양쪽 살려주면 꼭지점이 어떻게 보면. 알았죠? 근데 꼭지점은 안 부를 뿐이지. 나는 시작점이라 부릅니다. 그 시작점이 필요한 거야. 그걸 어떻게? 말 그대로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찾는 거랑 똑같아. 너희들이 이렇게 만든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잡히면 몇 콤마 몇이야? m, n이라고 바로 보자마자 읽지. 그것처럼 얘도 m, n 똑같아요. 그 점을 기준으로 A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A가 음수면 위쪽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리면 안 되네. 아무튼 알겠죠? 그 다음 만약에 또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그래도 똑같아. 일단 시작점 m, n을 찍어준 다음 x 앞에 개수가 a, 양수면은 오른쪽으로, x 앞에 개수가 a, 음수면은 왼쪽으로 그려주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아래로 그리는 것밖에 없어. 끝. 이해됐나요? 그리고 나서는요. 성질 아까처럼 물어보진 않나요? 아니요, 물어는 봐요. 막 정의역이 어쩌고 저쩌고 실수가 어쩌고 저쩌고 물어는 보는데, 근데 유리함수 때처럼 외워서 푸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뭐 하면 된다? 그래프 보면서 저 그래프 안에서 답을 해주면 끝난다. 정의역 물어보면 뭐가 달라지나? 아니, 이거라고 치면 뭐야? m을 기준으로 오른쪽이에요. 정의역은 m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다라고. 만약에 이 파란 함수라고 치면은 치역은요. n보다 아래쪽이요. n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그래프 안에서 다 답이 나오기 때문에 유리함수보다 더더욱 그래프가 중요해진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유리함수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그거보다 더 모든 성질들이 그래프에서 찾아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 얘기 하나 하고 뭐 시간 봐서 쉬든가 하나 더 하든가 하자. 뭐냐면 유리함수 때 설명을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유리함수도 무리함수도 같이다. 자, 무리함수에서는 시간이 남을 것 같으니까 좀 풀어줄게. 결국 궁극적으로 그래프 그려야 하는 문제. 라는 문제? 많이 이상한데? 그래프 그리시오. 라는 문제.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프 그리기 하자. 그래프 그리기 문제. 자,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만 하는 문제들이 존재해.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세요 라는 말을 아예 숨기고 있는, 말을 바꿔서 숨기고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다. 딱 세 가지인데요.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부터 하자. 정의역 찾기, 지역 찾기야. 자, 그냥 정의역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야. 유리함수 너희 숙제를 풀었잖아. 그치, 시연아? 푼 게 없나? 자, 유리함수 숙제를 풀면서 너희들이 풀어봤을 거야. 뭐 정의역이 원래는 뭐야? 뭐 정근선을 제외한 x-3이라면 분모가 x는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지. 근데 그런 문제 말고 분모가 x-3인데 정의역이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는 형태의 문제 풀어봤지. 그거 전부 다 다시 그래프 그리면 답 나와. 오케이? 그래프를 안 그리면 사실은 위험할 수 있고요. 왜? 정근선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그래프 그려봐야 되고 최대값 최소값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유리함수는 좀 다이나믹한 얘기를 하거든. 오케이? 자, 무리함수도 똑같습니다. 정의역 지역 찾아주세요. 그래프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무리함수는 너희가 대수 배운 사람들은 알듯이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은 함수를 내가 뭐라 불렀었냐면 단조 증가, 단조 감소 함수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단조롭게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 그거는 정역을 어떻게 주는지 간에 무조건 구간 양극값이 최대한 최소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좀 뭐라 해야 돼 이거 뭐 다이나믹하다고 하기엔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런 형태의 함수가 너희들이 최대치에서 찾기 힘든 거지. 오케이? 계속 증가만 한다면은 그 단순합니다. 무리함수가 그렇게 생겼잖아.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 하나잖아. 하나만 딱 보면 찍 증가하고 끝. 찍 증가하고 끝. 찍 감소하고 끝이거든. 무조건 구간의 양끝값이 뭐야? 최대 최소기는 해. 근데 그러려면 너희들이 앞으로 배워야 되는 함수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때마다 이거는 그래프 그려야 돼. 이거는 그거의 양끝값이야. 이거는 이래. 저거는 저래. 외우면은 그게 더 헷갈려. 그래서 그냥 치역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는 다른 말로 고치면 최대값, 최소값 찾기 문제야. 찾기는 빼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세요라고 하면은 내가 항상 했던 말이 그래프 그려주세요로 기억하라 그랬지. 2차 함수에 대해서도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요. 그래프 그리기야. 주어진 범위 안에 축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지면서 뭔가 포함하면 이렇고 포함 안 하면 저렇고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 안에 축도 그리고 축과 함께 범위도 나타내서 눈으로 보면서 어디서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찾아가는 거거든.
무리함수도 그냥 똑같다고 생각해 버리세요. 아무리 단순한 함수도 지수 로그 함수도 뭐 최대 최소 찾기는 그냥 그래프 찾기야. 그래서 정의역 지역 찾기에 그것도 역시 그래프 그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았죠? 이거는 사실은 유리함수 때문에 같이 설명하는 거다. 무리함수는 안 해도 되는데.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어. 이거 아마 질문이 있었을 법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서 이게 숙제를 제대로 한 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자, 뭐냐면 그래프 그려주시오 라는 말을 숨기고 있는 한 문제. 지나는 4분면 찾기. 다음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또는 무리함수나 유리함수의 K를 섞어서 다음 유리함수 또는 다음 무리함수가 뭐를 지나도록 3, 4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 오케이? 다음 함수가 4,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도 포함합니다. 지나지 않도록 하는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 전부 다 그래프 그리기 문제입니다. 알았죠? 혹시 유리함수 때 막힌 게 있었다면 또는 안 풀었다면 저거 생각해서 풀어보세요. 오늘 무리함수에서는 저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지나는 4분면. 알았죠? 그거 참고하시고. 그러면 그게 다야. 자, 그러면 유리함수는 뭐 했어?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에서 그래프를 바로 이꼴로 변형 안 하고 바로 풀어가는 문제 그런 것도 배우러 갔었지. 무리함수는 그딴 것도 없어요. 누가 묶지 못해. 루트 안에 2x 플러스 4가 있으면 2로 묶어서 x 플러스 2 하면 되잖아. 그거 누가 못해? 못한 사람 없지? 못하면 안 되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오케이? 그래서 그 녀석도 없어. 그럼 무리함수는 이제 벌써 끝난 거야. 기본적인 그래프 그릴 줄 아는 상황이 됐고 더 이상 설명할 만한 게 없는 그래프고 너무 심플해서.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쉬었다 할 부분이 이제 유리함수 때 생각해 보면은 역함수. 그 다음에 직선과의 위치가. 그리고 문제 풀면 끝이야. 알았죠? 근데 무리함수는 방금 내가 말한 그 두 가지를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개념 설명은 그것도 심플해. 말은 쉽지. 문제를 풀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좀 있을 겁니다. 알았죠? 그건 어쨌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어? 감기라고 한 적은 없는데요. 목이 안 좋다 그랬죠. 자, 뭐 요거는 뭐 하면 되겠어요? 통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통분을 하는 게 곧 두 분수의 분모끼리 곱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바로 계산하면 뭐예요? 3 더하기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분의 이거 곱한 거니까 요거 제곱 한 두 개짜리 제곱. 가끔씩 이게 식이 어려워질 때마다 자꾸 이거 제곱인데 있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 끝인 줄 착각하는 애들이 있더라. 특히 이게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더욱. 물론 오차를 물어보진 않겠지만. 어제도 갑자기 그 소리를 하길래 내가 대가리 쥐어 박아 놨는데 2학년짜리가. 아무튼 이상한 거 하지 말고요. 뭐다? 3 더하기 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바로 외쳤지? 더하기 2루트 곱하기 루트. 곱하면 뭐야? 9 마이너스 x제곱. 두 번째 플러스 얘도 제곱. 그때 뭐야? 3 더하기 x 마이너스 플러스 3 마이너스. 왜 또 가르치냐? 마이너스 2루트 들고 곱한 거. 어때? 루트가 지저분했는데 사라지네? 네, 이제 정리 끝. 알았죠? 넘어가고. 1205번 갑시다. 뭐 딱히 요거는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돼? 이 상태로 집어넣는 사람 없죠? 일단 뭐 해야 되겠어? 저 루트 때문에 또 루트 안에 지저분하잖아. 그럼 저 루트로 표현되어 있는 x 자체가 뭐야? 좀 많이 거슬리지. 그래서 x부터 좀 심플하게 바꿔볼까? 뭐 분모를 유리화해보자. 3 빼기 2 쓰자. 3 빼기 2분의 분자는 루트 플러스 루트의 제곱. 3 플러스 2 플러스 2 루트의 6. 그래서 뭐예요? 5 플러스 2 루트 6이 나왔어. 그리고 나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여전히 루트 때문에 좀 지저분해. 맞지? 그래서 뭐 이번에는 요 녀석을 또 심플하게 바꿔볼까? 그럼 뭐야? 또 분수 더하기 분수인데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 겸 통분 겸 같이 해버리면은 x-1분의 분자는 x 플러스 1 플러스 2 루트 x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x 사라지고 나면은 남는 게 어때? 2x 플러스 2 나누기 x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집어넣기 좀 심플해지겠네. 맞지요? 이런 식으로 식을 먼저 줘. 값을 먼저 줘.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다음
1214번. 여기까지는 그냥 연산해봐. 라는 거였고. 이거 기억나, 얘들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평행이동 후 겹치는 거 찾기. 뭐 하자? 평행이동 후 겹치는 거 찾기. 뭐 하자? 뭔가 고정되는 값을 찾아보자. 이참수 뭐였어? 제곱시행해서 또 기울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원은 뭐야? 뭐가 바뀌면 안 돼? 반지름. 그 다음에 이게 다지. 지난 시간에 했던 유리함수는 뭐요? 뭐가 바뀌면 안 돼? 채연아? 분자. 뭐? K라고 불렀던 그 분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K꼴로 X-n분의 K 플러스 N꼴로 변형해야 됩니다라고 했었지. 그 외 나머지는 변형 안 하고 사실 그냥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다 풀 수 있으니까. 알았죠? 자, 무리함수는요. 딱 하나 X의 개수입니다. 기억하세요. 알았죠?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 루트 속에서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바뀌면은 뭐 한다? 평행이동 후 겹치지 않는다. 왜? 맞잖아. 요게 바로 세워져 있었을 때, 역함수일 때는 유리함수의 대칭축이었거든. 이걸 기준으로 얼마만큼 삐죽하고 얼마만큼 넓적한 일을 나타내는 거였으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면 절대로 겹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다? 기역과 디귿인 거지. 이번엔 대칭이동도 껴있기 때문에 부호 바뀌는 거 정도는 신경 안 써도 되겠고 크기가 1인 것들 다 찾아주면 되겠다. 맞지요? 얘는 2고 3이니까. 맞지? 다음. 14, 했네? 17번 가보자. 자, 이거 뭐예요? 정의역, 지역 찾기고 그래프 지나는 점 찾아 주기고 전부 다 뭐 한다? 그래프로 접근을 하든 식을 대입을 하든 풀어주시면 되는데 정의역과 지역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힌트지. 2를 기준으로 오른쪽, y는 1, 1을 기준으로 위쪽, 오른쪽 위로 그려지는 그래프 자체가 무조건 이거잖아. 어쨌든 시작점이 2,1 나왔으니까 뭔가로 묶어줬으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무조건 뭐야? x-2에 플러스 1꼴로 묶여야 되거든. 그걸 생각하면서 저 식을 보니까 어때? 어머, 끝났네. 최고치의 개수 3. x의 개수 3. 맞죠? 혹시나 루트 앞에 마이너스 붙는지, 뭐 x 앞에 붙은 게 음수인지 이런 것들은 잘 참고하시고. 어쨌든 끝났습니다. A도 나왔고 6, B도 나왔고 1. 그리고 P만 찾아주면 되겠네. 근데 지나는 점은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생략할게요. X에 5 넣고 Y좌표 구하기. 알았음? 알았음? 자, 다음. 지난 사분면이지. 최대 최소네. 자, 최대 최소 찾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래프 그려주세요. 자, 그때 너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찾을 때 X축, Y축까지 정확하게 막 나타내서 막 예술을 했니? 아니잖아. 그냥 2차 함수만 쓱 그려놓고 축만 나타내고 끝이었지. 최대 최소를 찾는 수준에서의 그래프는 그냥 뭐만 있으면 됩니다. x의 개수, 음수, 루트 앞의 개수, 양수. 어디로? 왼쪽 위로. 찍! 이것만 그리면 끝이야. 거기 안에서 마이너스 4부터 a까지가 있고 최대값은 여기서 등장할 거고 최소값은 여기서 등장하겠네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알았나요? 글씨가 너무 개똥이다, 그지? 그래서 아하, 마이너스 4,1을 지나는군요. b 나오고. 그때 A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는군요. A 구하고. 알았지? 여기까지.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세요가 다야. 몇 콤마 몇을 지났는지 한눈에 보이잖아. 그림 안 그렸다면은 뭐야?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1이 나오는지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를 모르거든. 그래서 그래프 살짝 방향만 좀 잡아보라. 알았지요? 알았지요? 다음 마지막 25번 지난 사분면이지. 자, 원래는 내가 24번 풀리려고 했어. 지나지 않는 사분면 찾기. 지나는 거든 지나지 않는 거든 상관없고 그냥 지나는 거 찾아주기, 지나지 않는 거 찾아주기는 전부 다 뭐다? 그래프 그리면 끝이야. 그거를 살짝 응용한 게 1225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4사분면을 지나지 마세요. 몇 사분면을 지나나요? 같은 말입니다. 미수가 있냐 없냐 차이지. 자, 어쨌든 그래서 뭐 한다? 그래프 그려보자. 시작하는 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2,K. K가 뭔지를 모르니까 2만 나타내보자. 이 위에 어딘가를 시작점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맞지? 근데 x의 개수 뭐야? 마이너스, 음수, 왼쪽으로. 루트 앞에 뭐 붙었어? 마이너스. 그럼 뭐야? 왼쪽 아래로 그려주니까 정확한 그림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맞지? 그러다가 뭐해? 4사분면을 지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나는 순간은 언제를 기점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뭐? 원점을 딱 지나는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그보다 더 내려가는 순간 지나지 않겠네. 그럼 뭐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찾아줘야지. 경계값. 직선과 만나는 것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찾아주듯이. 찾아보자. 뭐야? 원점을 지난다. 빵, 빵을 지난다. 그럼 뭐야? 0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k. 오케이? k는 루트입니다. 뭐가? 딱 사사면이 아니라 원점을 지날 때. 그럼 k는 그거보다 작아지기만 하면은 되는 거죠. 알았죠? 아, 작아지면 지나는 게 되는구나. 지나지 않는 걸 찾는 거구나. 커지면 되겠습니다. 아, 그거나 같다. 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 중에서 자연수의 k이 제수값인가 답은 있는데 일단은 내가 생각했을 때 범위가 더 중요하다. 알았어? 어쨌든 지나는 사보면 지나지 않는 사보면 여기도 아까 했던 거 뭐다? 그래프 그리기.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딱 두 가지 남았습니다. 근데 이미 할 줄 아는 거 하나랑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하나야. 첫 번째는 뭐다? 끝. 직선과의 위치 관계. 두 번째는 뭐다? 역함수. 갑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상관없이 누구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와 직선의지 위치 관계를 물어본다. 두 번째 역함수다. 자, 일단은 개념 설명 끝내고 나서 시작할게요. 이제 풀어볼 시간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자, 어쨌든 직선과의 위치 관계다. 시윤아, 어제 도훈이가 잘 대답해줬었지.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건 결국 뭘 물어보는 거다? 교점의 개수. 맞아요. 그럼 교점에 대한 질문이니까 채연아, 원래라면은 어떤 함수, 이게 무리함수, 유리함수가 아니라 직선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함수든지 간에 교점의 개수, 교점에 대한 질문을 하면 우리 뭐 해서 풀었어야 돼? 교점. 뭐합니다? 연립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맞나요? 그 연립을 했더니 2차 방정식이 나온다. 면 판별식을 풀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건 그거였어. 채연 씨, 이거 기억나야? 연립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였었지. 뭐 해주세요? 기억 안 나나? 하하. 돈이 뭐였지? 하하. 신이 뭐였지? 하하. 이래, 씨. 숙제 안 해서 그래. 너네 그 지난 시간 숙제 마지막 후반부가 이거잖아. 그래프 먼저 그려서 눈으로 확인한 다음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연립하세요. 그때 필요하다가 뭐였어? 접하는 거. 접하면은 연립을 해서. 그래서 항상 만나지 않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우리는 0이다를 찾는다고 했잖아. 두 점에서 만난다를 찾아야 되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이다를 찾는 이유가 그거야. 먼저 그래프에서 범위를 눈으로 확인해 놨거든. 그럼 범위는 이젠 필요 없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어디를 나타낼 때 접하는 거는 연립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판별식 0이다. 알았지요? 알았지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역함수. 당신의 역함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y는 루트 a. 뭐로 할까? 이게 전개를 하는 게 낫나? 이 묶어 놓는 게 낫나? 잠깐만. 안 묶는 게 낫겠다. ax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할게요. 자, 요 녀석에 역함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야. 묶어야 돼. x-m 플러스 n이 있을 거야. 자, 요 녀석에 역함수를 가고 싶어. 역함수 구하는 순서 처음에 뭐예요? x만 남겨 나머지 이항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양변에 c를 나누고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지. 맞지? c를 나누면 미친다. n을 빼고. 맞죠? 맞죠? 나도 말 안 해. 음! 뭐 해야 돼? 이제 양변 a 나누고 n 더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x만 남길게요. a 나누고 어? 어? m 더하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뭐해? x, y 자리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 됐나요? 자, 간다. 자, 이거를 다 보여주는 이유는 뭐다? 공식처럼 나는 들어가고 싶어서요. 근데 원래는 공식처럼 안 들어간다. 나는 외우게 하지만. 알았죠? 이게 역함수 구한 거야. 알았지? 자, 근데 여기까지 이게 답이에요 라고 하면 반쪽짜리 답이다.
5점짜리 만점이었으면 벌써 2점, 3점 감점됐어. 어디가 잘못됐을까? 찾아보세요. 뭘 웃어? 아, 눈썹이 자꾸 속눈썹이 보이냐? 자, 뭔지 알겠냐? 내가 아까 조심하라고 한 게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등장할 겁니다. 좀 더 문제 풀다 보면. 뭐? 뭐 했어? 제곱했잖아. 내가 제곱하는 순간 조심하라고 했었잖아. 얘도 연립을 하지. 뭐 1차식 는 루트식 나오잖아. 이거 이대로 방정식 못 풀잖아. 그 루트식 풀기 위해서 적당히 이항한 다음에 그거 할 거야. 제곱할 거야. 그때 조심해야 돼. 알았죠? 물론 그 조심해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 나는 그래프를 써야 된다, 그려야 된다라고 해놓은 것뿐이야. 여기는 장치를 해놨어. 여기는 없어. 너네가 스스로 찾아야 돼. 그래서 어쨌든 제곱을 하는 순간 뭐가 문제였어, 얘들아? 루트 속에는 얘가 문제였니? 아니지. 루트 전체를 나타냈던 얘가 양수인 게 여기서는 음수도 나올 수 있어서 문제지. 그래서 제곱을 하기 직전에 보통 y의 범위를 찾아줘요. 그리고 제곱을 한 순간부터 여기서부터는 이 녀석을 안 쓰면 서술에서 감점됩니다. 여기서부터 1점, 2점, 3점 감점이라서. 그래서 아까 5점짜리 만점이면 2점짜리 답이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음? 여기서부터 계속 따라다녀야만 해. 그리고 그게 y가 x로 바뀌었으니까 x의 범위로 가져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냐? 알겠냐? 끝. 요게 다예요. 그래서 기억나지?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 본 게 x제곱이었잖아. 결국 x제곱과 역함수 관계였는데 차이가 있었다면 뭐? 정의역의 범위. 그치? 그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었죠. 나는 뭐 한다? 마치 공식처럼 접근할 거라 그랬지. 결국 무리함수의 시작점 n,n은 그놈의 역함수인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 n,m으로 나옵니다. y는 x에 침시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x의 계수가 역수로 최고차의 계수가 됩니다. 외우면 끝. 알았음? 그럼 저거는요? 저거는 좀 이따 얘기할게. 자, 그래서 내가 그냥 문제 2개 풀고 마칠게요, 오늘. 자, 다음 여기로 넘어와서 1232번 잘 봐. 자, 거기 들어볼래요? 일단은 한번 시행착오 섞자. 자, 간다. 만난대. 연립을 바로 해봤어. 그래프 안 그리고. 양면 제곱해봐야지. 이양 해야지. 아, 왜 또 홀수냐? 짜증나게. 어쨌든 이양 해봐야지. 두 점에서 만나달래? 판별식 써야지. 4k 제곱에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8. 사라져. 양수인 거 찾아야지. k의 범위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작아요. 이거밖에 안 나와. 뭔지 알겠냐? 지금 보이지 이거? 칠판에 이거. 얘가 안 나와. 왜 그럴까? 바로 제곱 때문에 그래. 왜요? 자, 이제부터 간다. 그래프에서 이유도 함께 설명하고 맞는 풀이까지 한 마디 갈 거다잉. 지금 무리함수와 직선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2,0입니다. 오른쪽 위로 가고 있는 그래프죠. 거기서 직선을 그려볼 거야. 어떤 직선이야? 기울기가 1로 고정돼 있고 y절편을 모르니까 위를 움직이고 있지. 그지? 그러면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납니다. k를 점점 키워가 보자. 계속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다 처음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여기지. 그 사이에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납니다. 맞나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접하기 직전까지. 그래서 그 사이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찾은 거는 왜 작다라고만 나오냐면은 제곱을 했잖아. 제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흰색 함수는 흰색 곡선이 아니라 여기가 살아난 거야.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얘보다 작아지기만 하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지. 식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2,0을 지날 때의 K를 찾아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은 게 K는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 0보다 크다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서 사이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0이다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 아하, 결국 마이너스 4분의 7과 마이너스 2의 어디? 그 사이범위군요. 그런데 마이너스인 순간은 2,0을 지난 순간, 요 순간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만 등호를 붙이는 거지. 이렇게 모분 답안이 나오는 거다. 뭔지 알겠지?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지? 됐지? 끝. 정리. 이 문제 정리. 별표 쳐놓고요. 이 유형 자체를 별표 치세요. 진짜 실수 많이 합니다. 볼까요? 자, 간다. 1000 몇 번이야? 여긴 넘어가자. 자, 간다. 자, 이거는 잠깐 말만 할까? 얘들아, 이거는 푸는 건 아니야. 얘가 무슨 말 하는 거게? 이게 NA 교집합은 1이다. 교점의 개수가 하나다. 얘들아, 함수의 정의는 뭔지 알잖아. 뭐 x값 하나 넣으면 y값 하나 나오는 거 이러면서 뭐 대형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가 뭔지 아냐 너네? 이거는 내가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긴 해.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가 뭐야? y는 fx라는 그래프. 그림으로 그린 거, 좌표표에 나타낸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 바로 이거야. 어떤 y는 fx라는 꼴의 함수의 식을 만족시키는 x, y의 순서쌍들의 집합이야. 그걸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부정방정식도 뭐 ax 플러스 by는 플러스 c는 0 있잖아. 그 방정식도 어떻게 보면 함수, 1차 함수를 나타내는 건데 그 부정방정식의 해를 나타내 보면은 뭐야? 뭐 예를 들어 5,2도 있고 2,3도 있고 5,7도 또 나오면 0,7도 있고 하겠지. 그 점들을 다 눈에 보이게 찍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위에 점 하나를 딱 고르면은 그 방정식 또는 y는 fx라는 함수 식을 만족시키는 x, y의 순서쌍이 되는 거지, 좌표로. 그러다 보니까 집합 두 개의 교집합은 뭐다? 교점이라는 집합이 되는 거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점. 알겠어? 그놈의 개수가 하나니까 교점의 개수가 하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어? 자, 그러면 이번엔 어디로 간다? 역함수로 가보자. 자, 다시 한번 간다. 역함수 구하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무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싫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면 사실은 안 구하는 게 맞아. 유리함수는 있잖아. 그냥 유리함수에 공식이 있으니까 유리함수를 구하는 게 편해가 아니라 그냥 푸는 게 더 불편해서 그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fx가 유리함수 주어져 있을 때 f 인버스의 3을 구하시오라고 할 때 다른 모든 함수들은 는 3이 되도록 하는 x 찾으러 갔잖아. 근데 유리함수는 막 분수식으로 있거든. 그럼 두 개의 x를 다 찾아야 되니까 사실은 불편하거든. 그래서 역함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3을 집어넣는 것뿐이요. 구하는 공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 무리함수는 공식은 없지. 하지만 내가 알려줬잖아. 그럼 있으니까 얘도 안 구하는 게 구하는 게 낫나? 아니야, 이건 안 구하는 게 맞아, 원래.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녀석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할 때 f 인버스가 5가 되도록 하는 걸 찾으시오. f 인버스에 5를 넣어보시오라는 거는 역함수를 구하는 것보다 는 5가 빨라. 알았죠? 그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오케이? 다시 한번 말하자면 무리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공식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 내가 알려줬을 뿐. 어쨌든 역함수를 구해보자. 자, 그냥 이렇게 식으로 주절주절 하는 거는 할 줄 알 거라서 나는 그냥 공식처럼 말을 쓸게. 얘 현재 시작점이 어디예요? 2분의 1,4죠. 맞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역함수 f 인버스? f 인버스 x는 어떻게 된다? 4,2분의 1을 꼭지점으로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하나 알겠어? 두 번째. 이 이차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는 누굴 가지고 만든다? 이 녀석을 뭐로? 부호까지 다 역수로 만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이차함수의 대칭 큐별 기준으로 크다 또는 작다가 있어야 되잖아. 그 녀석을 결정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루트 앞에 붙은 개수가 양수면은 크다야.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작다가 될 거다. 여기선 지금 다 크다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알겠죠? 알겠죠? 누가 결정한다고? 크다 작다를 얘의 부호가 결정한다. 양수는 크다, 음수면 작다. 알았음? 그렇게 가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답을 가자. 알았지? 어때요? 정말 쉽죠? 대답이 걸쩍지근해요. 그래서 아무튼 1242번 같은 건 뭐 하면 된다고? 이건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라 는 7. 알았죠? 는 7 되도록 하는 x값 찾는 거야. 어쨌든 요거까지 자 이거 잘 정리해두세요. 아마 안 배울 거야 너네가.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웬만하면 사실 잘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잘 정리를 해두고 뭐 나중에 너희들이 또 이제 공부도 하게 되는 2학기 또는 여름방학 때 오케이? 특히 도훈이 같은 경우는 뭐 나랑 볼지 안 볼지도 최근에도 마찬가지구나. 나랑 볼지 안 볼지도 모르고 그때 잘 기억해 놓으면 도움 많이 될 거다. 알았니? 여기까지 고생드렸어요. 빠이.